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리드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레이아웃 잡을 때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이런 사이트가 있다고 쳐봐요. 그쵸? 이런 사이트 레이아웃 잡을 때 지금 보시면 뭐 헤더 부분이 있고 여기 뭐 점부트론이 있고 뭐 이런 섹션이 있고 또 밑에 이런 섹션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보시면 나눠질 때 밑으로 떨어지는 이 섹션들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들이 있고 레이아웃이 있고 그쵸? 아니면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지는 레이아웃이 있고 이렇게 옆으로 그쵸? 계속 나열되는 레이아웃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두 개로 왜 나눠지잖아 레이아웃을 잡게 되면 밑으로 떨어지게 할 건지 옆으로 나열하게 할 건지 그쵸? 뭐 여러분들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자체 뭐 div 태그를 이용해서 이제 뭐 블록을 잡게 되겠죠? 박스들을 이럴 때 기본적으로 당연히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렵진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뭐 div 이런 식으로 해서 박스2 1, 2 하나 만들어 볼게요. 스타일은 여기에다가 넣을게요. 헤더 안에다가 스타일 하나 더 추가시켜 주시고 박스 1 뭐 S 100% 뭐 헬스 아무렇게 놔줄게요. 헬스 200px에 백그라운드를 줘서 구별 좀 해드릴게요. 빨간색으로 박스 1은 박스 2는 똑같게 뭐 위드스 100% 그리고 헬스 200으로 하고 백그라운드 노란색으로 할게요. 그리고 잠깐 확인을.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어떻게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레이아웃 잡을 때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굳이 뭐 스타일을 준다면 뭐 위드 세이스 값 같은 걸 줘가지고 이 박스들 크기를 좀 잡아주면 될 텐데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제 옆으로 나열하고 싶을 때 가로로 이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바로 플루트라는 걸 이용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바로 여기다 이렇게 플루트, 레프트, 플루트, 뭐 레프트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옆으로 나열할 수 있지요. 그럼 다시 플루트, 레프트, 플루트, 레프트 저장 새로 고침 왜 안 바뀌어? 제가 100%로 했죠? 여기를 50%로 바꿀게요. 왜 이렇게 옆으로 나열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면 섹션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섹션은 그냥 밑으로 나열되어 있으면 되고 이 섹션은 뭐 옆으로 이렇게 나열하고 싶어요. 이때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되겠죠. 뭐 헤드 부분이 있고 헤더 부분이 있고 만약 큰 레이아웃 잡는다면 이게 홈페이지라고 치면 여기 헤더라고 쳐봐요. 그러면 헤더가 있고 여기에 섹션 뭐 섹션 하나가 또 있고 여기 섹션 1 또 섹션 섹션 2 그러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섹션 1 안에 있는 내용이야. 근데 이 섹션 1 안에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으로 그쵸? 이 섹션 안에서 섹션 1 안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쓰겠다는 거고요. 그쵸? 헤더 밑에는 섹션 1이 있고 그 섹션 1 밑에는 섹션 2가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건데 크게 레이아웃은 또 보니까 그냥 헤더는 헤더만 있다고 치고 이제 이 첫 번째 섹션에는 두 개의 컨텐츠로 또 나눠져 있어. 근데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옆으로 나열되고 싶을 때 바로 이런 식으로 얘네들한테 뭘 줘요? 플루트를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박스 안에서 그쵸? 이 박스 안에서 얘네들이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쵸? 헤더 여기가 지금 섹션 2
섹션 2. 한번 여기다가 제 클래스를 또 하나만 넣어 볼게요. 클래스 하나 넣어서 헤더 얘는 클래스 섹션 01, 얘는 클래스 섹션 03 이렇게 해가지고 헤더에다가도 그냥 테두리로 이번에는 구별 좀 할게요. 솔리드 3px 얘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섹션 01 얘도 볼더를 넣어서 솔리드 구별을 할게요. 초록색으로. 02는 볼더 솔리드 검정색으로 할게요. 얘는 검정색으로. 그래서 잠깐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파란색이 헤더 부분, 그리고 이 초록색이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이 아까 봤듯이 뭐예요? 섹션 1 부분이 되겠죠, 그쵸? 타이틀을 하나씩 넣을까요? 여기다가 구별 좀 하면서 H1 여기가 섹션, 그러니까 섹션이라는 건 여기가 뭐 뉴스 부분, 그쵸? 여기 뭐 뉴스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뭐 H1 여기는 제품 소개 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섹션 여기는 2고 여기는 섹션 1이라고 그냥 표시를 해야겠다. 이렇게 섹션 1, 2로 나눠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섹션 1, 섹션 2가 있는데 지금 뭔가 좀 테두리가 안 보이지? 섹션 2 테두리가 안 보이는 거 보이세요? 섹션 제가 잘못 쓴 거 아니고요, 그쵸? 잘못 썼네? 잘못 썼구나. 섹션 2 테두리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초록색 밑으로 떨어져 있죠. 왜? 섹션 1 밑에 있으니까 당연히 초록색 밑에, 그쵸? 섹션 2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밑으로 검정색 테두리가 보일 거예요. 이거는 얘 밑에 떨어지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상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섹션 1에는 섹션 2 박스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어디에 있어야 돼요? 얘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 되죠, 그쵸? 그리고 박스 1, 2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섹션 1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따로 밖에 빠져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지금 섹션 1은 이만큼밖에 안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바로 플루트 때문에 이 플루트 영향을 받게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플루트 때문에 이 섹션 1을 이만큼 늘리고 싶어요. 이 안에 있는 플루트 애들만큼 늘리고 싶어요, 그쵸? 박스 1, 2는 다 섹션 1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기억하신 분 계시나요? 바로 섹션 1에다가 이런 걸 하나 넣었었죠. 뭐 애프터 클래스 연산자 같은 거 하나 넣어가지고 컨텐트 뭐 디스플레이 플로, 그리고 뭐 클리어 보스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그쵸? 섹션 1 이 박스 지금 플루트가 되어 있는 얘네들까지 이 섹션 1이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을 못 감싸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섹션 1한테 뭘 주는 거예요? 애프터, 그쵸? 애프터 연산자를 넣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컨텐트죠, 컨텐트 디스플레이 클리어 보스 이런 식으로 놓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섹션 1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쵸? 섹션 1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박스 1, 2까지. 그래서 섹션 2도 그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할 거라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다 보면 가로 나열, 그런데 이제 이 가로 나열되는 박스가 있고요, 그쵸? 아니면 그냥 세로 만약에 이 박스 두 번째 섹션은 그냥 세로로 나열이 되어 있다면 얘는 3, 4라고 할까요? 3, 4 여기도 하나 더 추가시킬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똑같으면 안 되지. 박스
박스 3, 박스 4 놓고 얘는 100% 할게요. 100% 위드스하고 색깔. 근데 여기는 플루트. 굳이 여러분들이 이제 밑으로 떨어질 땐 플루트를 안 해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지금 어디 안에 있는 섹션 2 안에 있는 박스 3, 4 이 내용물은 밑으로 떨어지면 돼요. 그럼 그냥 이런 식으로만 작업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로로 나열되는 거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는 방식으로 레이아웃을 잡게 되는데 매번 할 때마다 만약에 또 섹션 2도 가로로 내가 나열하고 싶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섹션 2한테도 플루트를 줘야 되고, 그쵸? 또 얘네들한테도 플루트를 줘야 되고, 누구한테 또 찾아가서 섹션 2 찾아가서 또 뭐 해줘야 돼요? 또 애프터 연산자 써가지고 클리어 보스 뭐 이런 걸 계속 작업해야 되잖아요. 가로로 나열되어 있는, 그쵸? 섹션들 같은 경우 작업을 하게 되면 계속 이런 식으로 또 추가하고 또 추가하게 되면 이제 좀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미리 이제 홈페이지 레이아웃 잡다 보니까 딱 두 가지라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면 옆으로 나열되는 거. 뭐 밑으로 떨어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은데 옆으로 나열될 때가 여러분들 이제 작업할 게 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나 딱 정해 놓자는 거예요. 옆으로 나열되는 거를 하나 스타일을 딱 정해서 만들어 놓고 그때 옆으로 나열되는 이제 스타일들은 만들어 놓은 그 스타일을 갖다 그리드 스타일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그냥 쓰자는 게 바로 이제 그리드 시스템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한번 볼게요. 이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항상 그쵸? 옆으로 나열되는 박스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박스 안에서 그쵸? 옆으로 나열이 돼요. 그리고 이 박스는 어떻게 돼야 되고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얘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아이고 어디 애프터 연산자 얘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옆으로 나열되는 박스들을 감싸고 있는 박스한테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로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줘. 이렇게 로라는 클래스를. 옆으로 나열되는 박스들이 들어가는 박스가 될 거예요. 얘는 뭐가 될 거냐면 그쵸? 가로로 나열되는 박스를 감싸는, 그쵸? 감싸는 박스예요. 그럼 내가 이제 얘한테 이 박스 안에 있는 이 박스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나열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옆으로 나열되고 싶으면 이 박스한테 찾아가서 얘한테 뭐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로 이렇게 넣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로. 그쵸?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박스들한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얘한테 50%.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비율로 반을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얘도 똑같게 어떻게 하면 돼요? 50% 들어가 있으면 되고 50%. 아까 우리 위에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쵸? 옆으로 나열되어 있다는 거는 이렇게 옆으로 나열한다는 건 내가 이 박스가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박스를 100%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박스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박스 안에서 뭐 50% 아니면 만약에 이게 뭐 3개가 된다, 뭐 4개가 된다면 박스가 4개가 가로 한 줄로 나열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이 25% 이렇게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그쵸? 똑같은 위드스 값이 다 어떻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25. 아까 2개였으면 50. 만약에 이게 이 안에 박스 옆으로 나열되는 게 4개가 아니라 8개가 들어가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거죠. 8개가 들어가야 돼. 그럼 한 줄 안에 8개가 돼야 돼. 그럼 얘 몇 %씩 나눠 가지면 돼요? 8개면 계산해봐야겠죠. 그쵸? 20. 여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항상 내가 얘도 옆으로 나열하고 싶으면 또 섹션 2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로우만 갖다 놓고, 그쵸? 로우만 갖다 놓고 얘는 뭐 25 얘는 50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50 위드스
그쵸? 얘는 20%, 20%, 20%, 20%.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뭐 콜 20%라고 칠게요. 그냥 20%짜리는 25%? 지금 보니까 25% 아니면 뭐 50%를 만들게 되잖아요. 뭐 콜 25하고 위드스 25%. 그쵸? 그리고 콜 50%짜리 하나 만들까요? 50%면 위드스 50%. 이렇게 하게 되면 얘네들한테 뭐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얘한테 위드스 값이 얘는 25%씩 들어가야 되니까 콜 마이너스 25, 얘는 콜 마이너스 25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25% 들어가라고. 그쵸? 25 얘는 어떻게 하면 되고 얘는 50%씩 들어가면 되니까 콜 50 이렇게 똑같은 클래스를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로 안에 이 안에서 50%가 되는 거고, 그쵸? 로 안에서 50%가 되는 거. 로는 이제 여기가 다 플루트가 되어 있어야 돼요. 대신 얘네들은 다 뭐가 되어 있어야 돼요? 플루트 레프트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특징이고요. 그쵸? 이 박스들은 플루트 레프트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쵸? 이제 로 같은 경우 뭐 테두리만 그냥 놓고 클리어 보스가 있기 때문에 플루트 레프트가 되어 있어도 이 박스는 어떻게 된다? 이 박스 플루트가 되어 있는 애들만큼 늘어날 거예요. 헤이스가 같이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쵸? 내가 언제든지 레이아웃 잡을 때 옆으로 나열하고 싶으면 뭐하고 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로하고 몇 %씩 가질 건지, 그 안에 내용이 몇 %씩 가질 건지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한번 뭐 볼까요? 이게 아까 제가 이제 박스 위드스는 여기서 주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했지만 위드스는 지금 어디에서 주고 있어요? 플루트도 그렇고 콜에서 주고 있어요. 그쵸? 콜을 25%하고 지금 콜 50%에서 주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 다 지울게요. 그리고 저장했고 확인을 해보면 보이시나요? 박스 1, 2, 3, 4 이게 3, 4예요.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가 옆으로 나열되어 있죠. 어디 안에서? 지금 어디 안에서? 이 로우 안에서 한 줄로. 그쵸? 얘는 50%씩 나눠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내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어떤 섹션 또 추가하고 얘는 3개씩 나와야 돼. 얘는 3개씩 나와야 돼. 그러면 또 3개씩 이렇게 묶으면 3개씩 그냥 여기다가 또 하나 섹션을 만들어 놓고 섹션 만들고 뭐 3이라고 치고. 그쵸? 또 로 놓고 여기다가 박스 하나 더 만들면 되죠. 대신 또 3개면 근데 25%도 아니고 50% 아니고 이제 좀 계산 좀 해야 되겠죠. 뭐 33.33333 아마 뭐 이렇게 퍼센트가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콜.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우리가 뭐 이제 2칸을 만들 때는 50%씩 주면 되는 거고, 뭐 아까 4칸을 만들 때는 뭐 25%, 그쵸? 3칸이 되면 아마 33.3333% 이렇게 계속 추가시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만들 거냐면요. 이제 그리드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래서 딱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내가 12칸, 내가 가로로 12칸짜리가 있다 치고 12칸으로 나눈다고 치고 12칸을 나눈다 치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한 줄에 12개까지 나열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최대 12개로 나열할 수 있다고 치고 12개로 만약에 나열하고 싶으면 한 칸당 몇 %씩 그쵸? 이거 몇 %가 돼요? 잠시만요. 그걸 계산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얘는 100% 한 칸 다 쓰고 싶으면 한 줄 다 쓰고 싶으면 100% 아까 2칸이면 50% 뭐 여기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2칸이긴 2칸인데 똑같이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한 40% 그리고 여기는 60%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질 수도 있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4칸짜리 뭐 8칸짜리 12칸을 기준으로 해서 한 칸짜리 크기
2칸짜리 크기, 3칸짜리 크기, 4칸짜리 크기를 미리 스타일로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번 같이 그럼 만들어 볼게요. 섹션 2를 위에다 놓고 제가 여기부터가 그러면 이제 그리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리드를 이제 그리드는 아까도 말했듯이 12칸을 나눠서 여러분들이 미리 뭘 만들어 놓은 클래스를 만들어 놓는 게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로 안에 대신 뭐가 있어야 돼요? 로 안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콜이 들어가야 돼요. 로 안에 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 한 줄 안에 12칸을 만들 건지 이 한 줄 안에 뭐 그쵸? 3칸짜리로 만들 건지 이걸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로라는 거 그쵸? 왜냐면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애들은 다 플루트가 되어 있다는 거고 꼭 그걸 감싸고 있는 박스한테는 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꼭 로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 얘네들은 콜은.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제가 25%라고 콜 25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얘는 한 칸짜리를 뭐 2칸짜리 콜 우리가 12개를 나눈다고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콜 한 칸짜리는 그쵸 몇 퍼센트 12칸에서 이만큼 갖는 퍼센테이지가 되겠죠. 그쵸? 2칸짜리 퍼센테이지 3칸짜리 퍼센테이지를 하나씩 다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가장 이제 그냥 거꾸로 할까요? 12칸부터 시작한다면 12칸이 그쵸 뭐예요? 100%가 되는 거겠죠. 그쵸? 12칸이 100%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11칸을 하게 되면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이거 계산하면 되죠. 사실 계산기 넣어가지고 100 나누기 된 건가? 100 나누기 12 하면 뭐예요? 8.3333 이게 끝도 없이 나가지만 한 뭐 6, 7자리에서 이렇게 끊어서 쓰시면 돼요. 8.333333%가 어떻게 된다면 콜 마이너스 1한테 위드스 값을 8.333333 하나 둘 셋 넷 다여 7%. 그러면 내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 안에다가 박스 12칸을 만들고 싶어요. 12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12칸에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다 이 사이즈가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2개의 박스가 있다면 얘한테 뭘 해주면 되는 거예요? 콜 1, 콜 1, 콜 1, 1 해가지고 이게 12개가 있으면 한 라인, 한 줄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줄 안에 12개를 나열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한 줄 안에 12개를 나열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 1, 콜 2, 콜 3, 4, 5에서 12개까지가 나와야 되겠죠. 딱 반은 어디예요? 6이죠? 콜 아마 6은 50%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그쵸? 그럼 아까 여기 두 칸으로 나눠져 있을 때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콜 6? 콜 6 이렇게 하게 되면 50%? 50%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하다 보면 콜 이런 식으로 일단 그냥 붙여놓게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아까도 말했듯이 콜 12칸을 다 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드스가 100%가 된다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콜 11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쵸? 8 이렇게 갖다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뭐 얘 12칸짜리 이제 12칸짜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게 박스들이 있고 한 칸, 두 칸,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로 안에 그쵸? 로 안에 12칸. 근데 H1 태그는 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예, 로 안에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얘는 위드스 100%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하나 까먹은 게 있죠. 여러분들 플루트가 다 되어 있어야 되죠. 여기마다 다 플루트, 레프트.
이 클래스를 쓴다는 거는 뭐예요? 옆으로 나열한다는 거기 때문에 뭐가 돼 있어야 돼요? 다 플루트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걸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그쵸? 좀 바보 같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콜 12 그룹 연산자 그룹 클래스 11 콜 10 이거를 얘네들이 다 공통적으로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콜 9 8 7 4 3 2 1 그래서 이 클래스들한테 한꺼번에 줄게요. 뭐를? 플루트 레프트를 준다는 거예요. 레프트 이렇게 콜 1, 2, 3, 4 얘네들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이제 여기 안에다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확인을 해볼까요? 지금 이 로우 안에 콜 1, 2, 1 해서 몇 개가 들어가 있다고요? 1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는 그쵸?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옆으로 나열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박스들을 옆으로 나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12칸을 나눠서 확인. 지금 잘 보이나요? 박스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 그쵸? 12개가 나열되어 있는 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콜 66을 했기 때문에 콜 66은 뭐 50%씩 나눠 갖는 거죠. 콜 66.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금 반반씩. 만약에 여기 세 칸으로 나눠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 세 칸으로. 지금 얘죠? 여기를 세 칸으로 나눠서 갖고 싶어요. 가로로.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또 로 해주고 여기다가 뭘 주면 될까요? 세 칸이면 세 칸씩. 이 박스가 세 칸씩 가로로 세 칸이 아니죠. 그러니까 세 개가 나열이 돼야 돼요. 그럼 몇 칸씩 나눠 가져야 될까요? 12칸을 기준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12 나누기 3 하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콜 뭘 가지면 될까요? 콜 4, 이 사이즈를 가지면 돼요. 똑같은 크기로 다 3.334%를 넣어주면 될까요? 여기다가 콜 4, 콜 4, 콜 4 이렇게 넣어주면 뭐가 된다? 똑같게 33. 아까 33%였나요? 똑같게 들어가는 거고 그걸 주게 되면 100% 안에서 그쵸? 위드스 100% 안에서 세 칸으로 나눠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 칸으로 두 칸으로 12칸으로 아니면 지금은 이제 똑같게 이렇게 비율이 그쵸? 똑같은 거죠. 여기 똑같은 배율로 지금 나눠져 있는 거고요. 만약에 색깔 좀 바꿀게요. 3 볼까요? 왜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만약 얘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얘가 좀 이만큼 썼으면 좋겠고 얘는 이만큼 썼으면 좋겠고 옆에 두 개는 조금 더 거기서 이제 똑같게 나눠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비율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얘가 한 12칸으로 나눴을 때 지금 얘는 4칸인데 여기는 한 6칸으로 나눠 갖고 싶어요. 여기 한 6칸 정도 들어갈 사이즈. 그럼 나머지 얘네 둘은 몇 칸이 남는 거예요? 6칸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네들 똑같은 크기로. 그러면 3 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를 6칸 크기만큼 여기는 3. 보세요. 그럼 똑같게 3칸을 옆으로 나열이 되겠지만 3개의 박스가 옆으로 나열이 되겠지만 약간 사이즈는 약간 똑같은 비율로 주는 거지만 지금은 누가 더 낀 사이즈로 박스 3가 더 낀 사이즈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만들어 놓게 되면 여러분들의 홈페이지 이제 레이아웃 같은 걸 잡게 될 때 뭘 편하게 할 수가 있어요. 옆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쵸 레이아웃을 그냥 로 하나 넣어주시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뭐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넣어주면 돼요. 한 줄 안에 이 안에 있는 박스들을 몇 개로 나눠서 보이게 할 건지 근데 그 비율을 어떻게 줄 건지만 잘 설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로 안에 한 줄 그쵸? 박스들을 이 뒤에 있는 숫자들을 뭐가 되면 될까요? 이 한 줄을 다 채우려면 이 세 개의 숫자가 더했을 때 12가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쵸? 6, 3, 3 더하면 12잖아요. 6, 6 두 개 더하면 12가 되는 거고요. 그쵸? 이거 12개죠? 12개 1, 1, 1, 2 더하면 12. 그래서 로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로 안에 있는 콜 몇 칸을 나눠 쓸 건지는 계산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12칸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율을 나눠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색깔 말고 여기 제가 얘네들한테 이렇게 테두리도 하나 넣어볼게요. 볼더. 구별하기 위해서 솔리드 1픽셀로 회색으로 회색으로 하나 이거 제가 누구한테 줬어요? 모든 콜 그러니까 칸들이 되겠죠. 로우 안에 있는 모든 칸들한테 제가 테두리를 하나 넣었어요. 그럼 테두리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저장. 솔리드가 2개 들어가 있네요. 저장하고 확인. 지금 테두리 주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밑으로 떨어지는 왜 테두리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위드스 값을 줬을 때 100%라는 거는요. 이 위드스는 이 div 안에 바로 이 컨텐츠가 100%라는 거예요. 태그가 있으면 여러분들 이 요소 박스가 있잖아요. 그쵸? 태그 박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이런 컨텐츠 내용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태그가 있고 그 밖에 테두리가 있고 그쵸? 그 안에 이제 뭐 패딩 값도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기억나시나요? 내가 100%라고 하고 지금 100%라고 했지만 여기다가 테두리 볼더를 놓게 되면요. 볼더 뭐 솔리드 1px 이렇게 되는 순간 위드스는 뭐예요? 100% 플러스 왼쪽 오른쪽에 1픽셀씩 더해지기 때문에 100%가 아니라 더 추가되죠. 2픽셀이 더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 우리 아까 지금 얘한테도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볼더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볼더가 1픽셀씩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드스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이면 여기서 1픽셀 다 추가가 되니까 어떻게 여기 자리가 모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뭐 패딩 값까지 많으면 더 총체적 안국이죠. 여기 패딩까지 만약에 이렇게 줬다 쳐봐요. 어떻게 돼요 얘네들 그러면? 패딩까지 주면 더 밑으로 떨어져. 왜? 패딩까지가 위드스 값을 패딩 이 위드스는 컨텐츠 부분이지 패딩 값이 포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패딩 포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패딩 줌으로 했어. 위드스 값과 패딩 값 그리고 여기까지 다 더해준 위드스 값이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리가 모자라니까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 이걸 또 계산해? 패딩 값을 계산해서 이걸 뭐 사이즈를 또 바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어. 박스 사이징이라는 게 있어요.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 CSS3에서 새로 생긴 속성이거든요. 여러분들 기본 여기 들어가는 속성 값이 바로 컨텐츠 박스라는 박스 사이징 맞나요? 박스 사이징 그쵸? 컨텐츠 박스로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블록 요소를 잡을 때 위드스 값을 주게 되는데 그쵸? 이 요소들은 위드스 값을 줄 때 어떤 부분을 위드스를 주는 거다? 바로 이 부분, 이 요소 안에 있는 컨텐츠 부분 있죠? 거기에 위드스 값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 밖에 있는 패딩과 뭐까지 볼더까지 다 계산이 안 되고 뭐만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있는 거야? 컨텐츠 부분만 지금 위드스 값을 주고 있던 거예요. 컨텐츠 박스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볼더까지 포함해서 100%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볼더까지 다 포함해서 패딩 볼더 다 포함해서 그 박스 사이즈는 바로 볼더 박스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볼더 박스. 그럼 얘를 주게 되면 이 콜 1, 2, 3, 4, 12까지 다 위드스 값 100%를 했을 때 컨텐츠 부분의 박스 위드스 값이 아니라 어디까지 포함? 패딩, 볼더까지 포함이라는 거예요. 볼더까지 포함.
볼더까지 포함해서 위드스 100%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패딩 값을 주고 볼더 값을 준다고 해서 그쵸? 이제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쵸? 옆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패딩 값도 들어가 있죠. 패딩 값 테두리 다 보이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여기 옆에 공간을 좀 줄어들었겠죠. 그쵸? 여백은 왜냐면 위드스 값이 이제 여기가 컨텐츠 부분이 아니라 볼드하고 패딩 포함 위드스 값이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하나 넣어줘야 되겠죠. 그쵸?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 사실 그쵸? 이거는 그냥 한번 테스트. 여러분 나중에 패딩 값 같은 거 주고 싶으면 그냥 주고 싶으면 주시면 돼요. 그쵸? 이거 떨어질 고민을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밑으로 떨어질 거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 하나 좀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바로 그리드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그리드 시스템. 이렇게 별거 없죠? 그래서 여기 볼더 그냥 이따가 지울게요. 볼더 하나 추가만 시켜 놓을게요. 회색으로 회색으로 이렇게 좀 구별 좀 할 수 있게 테두리로 이렇게 나열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근데 또 그리드를 이제 쓰게 되면 쉽게 레이아웃 잡을 수 있다는 거, 특히 가로 나열되어 있는 그리드 레이아웃 잡을 때 쉽다는 걸 확인했는데, 우리가 반응형을 만들게 이제 될 때, 반응형을 만들게 될 때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지금 PC에서 봤을 때는 이 컨텐츠는 이렇게 두 칸으로 나눠서 보고 싶고 그쵸, 섹션 부분은 이렇게 세 칸씩 나눠서 보게 하고 싶어요. 근데 모바일 사이즈 하는 태블 PC, 그러니까 사이즈가 줄어들 때, 그쵸? 사이즈가 줄어들 때 어떻게 레이아웃이 변하죠? 아까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이게 하고 싶어요? 사이즈가 좁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누면 너무 이 컨텐츠 내용들이 너무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어떻게 해요? 밑으로, 그쵸? 밑으로 떨어지게 얘는 아까 세 칸으로 나눴는데 지금 몇 칸으로 나눠서 쓰고 있어요. 이렇게 두 칸씩 나눠서 쓰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반응형까지 이제 생각해서 그리드를 작업을 더 해볼게요. 그쵸? PC일 때, 모바일일 때, 태블릿까지는 안 하고 그냥 PC일 때, 모바일 정도의 사이즈일 때를 나눠서 만약에 그리드 시스템을 좀 더 제작을 한다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모바일일 때 레이아웃이 아까 여길 때는 얘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로우가 있을 테고요. 그쵸? 이 섹션 로우가 있을 테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콜 6? 콜 6 이렇게 나눠 가지면 지금 두 칸씩 나눠보겠죠. 얘도 로우가 있을 테고 이 안에 콜 아까 세 칸을 나눌 때 어떻게 콜 4, 콜 4, 콜 4, 콜 4 이렇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PC일 때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주면 되지만 모바일일 때는 어떻게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로우가, 그쵸? 이제 로우 안에는 몇 퍼센트를 가져야 돼요? 100%씩 가져요. 아까 50%였는데 지금은 모바일일 때 100%. 그게 콜 12가 되는 거죠. 모바일일 땐 콜 뭐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12가 들어가야 되겠죠. 얘는 모바일일 땐 콜 두 칸으로 나눠 가지니까 콜 아까 뭐였어요? 4였는데 콜 이번엔 6이 돼야 되겠죠. 콜 6, 콜 6, 콜 6, 콜 6 이런 식으로. 꼭 퍼센트로 해야 되나요? 라고 지금 태연이가 질문했는데 무조건 퍼센테이지로 해야 돼요. 이건 픽셀로 하면 안 되죠. 그쵸? 이건 퍼센테이지로 해야 돼요. 픽셀은 고정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이 박스가 지금 여기 그리드가 얘는 누구게 바디만큼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게 될 테고요. 그쵸? 내가 근데 이 바디만큼 쓸 게 아니라 만약에 첫 번째는 얘 12칸짜리 이 박스는 나는 바디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딱 고정으로 이 컨테이너, 그쵸? 이 컨테이너, 이 섹션? 섹션 1 박스를 지금 100%로 되는데 내가 잠깐 어디 갔나요? 여기다가 섹션 얘한테 위드스를 고정으로 얘는 무조건 1200픽셀짜리 박스로 만들고 싶어. 그쵸?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1200박스가 되고 그 안에서 또 뭐가 돼야 돼요? 그 안에서 12칸에 나눠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내 부모 박스 위드스가 어떻게 사이즈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1200일 수도 있고 1100일 수도 있고 그쵸? 뭐 500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 부모 박스에서 12칸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12칸이. 그래서 콜1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200이었다면 여기가 픽셀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몇 픽셀씩 나눠 가져야 돼요? 1200 안에서 이걸 계산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12칸이니까 10 이렇게 주면 되죠. 10 맞나? 100인가? 100 이렇게 위드스 그쵸? 그렇게 고정이면 만약에 근데 얘가 뭐야? 얘가 만약에 1200이 아니라 2400이야. 그럼 얘 어떻게 될까요? 얘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콜들 움직이겠어요? 고정인데 픽셀이면 이 박스만큼 이 박스 안에서 채워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가로로. 그게 12칸인지 3칸인지 4칸인지 이렇게 채워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꼭 퍼센테이지로 돼 있어야 돼요. 픽셀로 하시면 안 돼요. 여튼 이렇게 하고 우리 이번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레이아웃이 지금 PC 버전이고요. 그쵸? PC 버전이고 모바일 버전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가게 되면 또 그리드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여기가 어떻게 아까 뭐 여기 66이었는데 모바일로 가면 두 칸으로 보였는데 모바일로 가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12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반응형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데 반응형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왜? 우리가 배운 게 있어요. 스크린 미디어 그쵸? 기억나시나요? 스크린 이렇게 미디어 스크린 CSS3에서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해상도가 몇 사이즈 그쵸? 이할 때 이상일 때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 이건 뭐예요? 맥스 위드스 이렇게 주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맥스면 이하가 된다고 했죠. 그쵸? 여기가 민이면 이상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지금 저 모바일 사이즈를 이제 768을 최대로 하고 그러면 768 이하일 때는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스타일을 하나 또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드 콜 시스템을 콜 스타일을 또 하나 똑같이 그냥 놓을 거예요. 근데 좀 구별을 스타일 이름 조금만 다르게 할 거예요. 아까 그냥 콜 1, 2, 3, 4 이렇게 줬는데 이제 뭐 모바일이니까 뭐 M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쵸? 근데 저는 스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콜 스몰 12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그래서 모바일일 때는 이 클래스가 들어가게끔 모바일일 때는 이 클래스가 들어가 있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럼 반응형을 만들 때는 꼭 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여기다가 이걸 하나 더 추가시키겠다는 거겠죠. 미디어 스크린 이 부분이 뭐가 된다? 모바일일 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위에 부분은 어떤 버전일 때? PC일 때가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밑에 그러니까 769가 되는 순간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얘가 먹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들 이거 잘 뭐 이해하시고 계시나요?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콜 1 이렇게 했고 여기다 위드스 여기를 50% 이렇게 했다고 쳐봐요. 그럼 얘도 콜 1이고 얘도 콜 1이잖아요. 그쵸? 얘도 콜 1.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콜 1 이렇게 되면 얘도 먹고 얘도 먹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박스는 뭐일 때는 PC일 때는 뭐가 PC일 땐 얘가 먹는 거고요. 그쵸? 얘가 들어갈 일이 없죠. PC일 땐 얘만 들어갈 테고요. 뭐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768 이하가 되는 순간 브라우저 창이 768 이하가 되는 순간 누가 먹는 거예요? 누구도 먹는 거예요. 누구도 먹는 거죠. 얘만 먹는 게 아니라 얘도 먹고 있는 거고요. 얘는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쵸? 근데 모바일 사이즈가 되는 순간 얘도 그 순간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때 누구 스타일이 먹게 될까요? 밑에 있는 얘가 먹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디어 스크린 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를 위에다가 쓰게 되면 그쵸? 얘는 지금 PC 기준으로 다 작업해놓고 PC 기준으로 이렇게 작업해놓고 모바일 미디어 스크린 여기다 쓰게 되면 적용이 안 돼요. 그쵸?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기준이 모바일 기준이라면 여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으로 하면 되는 거였죠, 그쵸? 이상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는 768 이하가 되는 거고 여기 안에 있는 게 바로 768 이상부터가 되는 거죠, 그쵸? 여튼 여기 PC 기준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모바일 기준으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위드스 이제 768 이하가 됐을 때 얘를 그대로 갖다 쓸 거예요. 그냥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 넣어줘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여기는 모바일 콜이라는 표시로 SM 이렇게 넣어줄게요. 아니 모바일이니까 뭐 이건 이름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주셔도 돼요. 근데 혹시 나중에 부트스트랩을 이용해서 뭐 사이트 제작을 하게 될 때 부트스트랩 클래스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콜 SM 거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모바일 버전, 태블릿 PC 버전, 좀 작은 해상도의 PC 버전, 그리고 큰 해상도 PC 버전 이렇게 해가지고 뭐 큰 해상도는 LG, 뭐 그냥 작은 해상도, 중간 기기 해상도는 MD, 그리고 모바일은 SM. 이게 태블릿이다. 여기서 태블릿이 돼요. SM 태블릿, 그리고 모바일 뭐 XS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저는 이 뭐 클래스 이름은 여러분들이 바꿔줘도 되는 거죠, 그쵸? 이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넣어드릴게요. 넣어봤어요? 그럼 이걸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야, 아까. 이렇게 되면, 아까 누구였죠? 얘죠? 우리 누구일 땐, PC일 때는 2칸으로 나눠 쓰고 싶은 거고, 뭐일 때, 모바일일 때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바일 때, 이제 모바일 사이즈가 됐을 때, 그쵸? 모바일 사이즈라고, 768 픽셀 이하가 됐을 때, 내가, 뭐가 들어가야 돼? 위드스 100%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뭐예요? 이 스타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추가시켜주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또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 스타일도 먹어야 되고 이 스타일도 먹어야 되는 거 맞죠? 그쵸? 이 스타일도 먹고 이 스타일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 스타일을 먹을 때는 언제 먹는 거예요? 뭐가 됐을 때? 모바일이 됐을 때나 이 스타일이 들어오지 PC일 때는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PC일 땐 누구? 얘가 되는 거고요. 그쵸? 모바일이 되는 순간 얘로 2개 다 먹는 거라고 했어요. 2개 다 나오지만 누가 더 밑에 있어요? 얘가 밑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얘가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좀 더 우선순위가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저장해 볼게요. 우리 섹션 2 부분이에요. 섹션 2 부분을 지금 이렇게 2개로, 지금 PC일 때죠. PC일 땐 2개로 나눠져 있지만 제가 좀 사이즈를 줄여 볼게요. 줄이는 순간 더 줄여야 돼요? 봤어요? 그쵸? 이런 식으로 PC 버전일 때는 2칸으로 나눠 쓰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 반응형 웹사이트를 만들게 됐다면 이거 그냥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쵸? 내가 태블릿 버전도 만약에 하고 싶어 그러면 또 미디어 스크린 태블릿 버전 해상도 하나 더 추가시켜서 얘 또 갖다가 붙여놓고 뭐 여기 이름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태블릿 버전을 뭐 이름 하나 주면 되죠. 근데 태블릿이면 뭐 TA 이런 식으로 주던지 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 또 하나 더 추가시키면 되죠. 태블릿 콜, 뭐 태블릿 버전일 때는 뭐 한 칸씩이 아니라 4칸씩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쵸? 여튼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버전을, 그쵸? 반응형 이제 해상도를 만들어줘서 얘만 추가시켜주면 돼요. 이게 바로 반응형으로 만드는 그리드 시스템. 이런 원리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하나 파일 만들어 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걸 CSS 파일 하나만 만들어 놓고 뭐 하면 돼요? 매번 홈페이지 만들 때마다 내가 이 그리드 시스템 쓰고 싶으면 파일 갖다가 연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이제 그리드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원리를 설명해 드린 거고,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잠깐 반응 보고 갈까요? 지금 이해 안 가는 거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밖에 공사 중이라서 좀 시끄럽다, 그쵸? 아, 12개로 안 해도 돼요. 내가 만약 6개로 나누고 싶으면 대신 여기 이제 계산 퍼센테이지를 주면 되죠, 내가. 그쵸? 12개까지 난 쓸 일이 없어요. 더 늘려도 되죠, 당연히. 24개로 늘리고 싶으면, 그쵸? 24개 이제 콜 만들면 되는 거고, 또 계산해서 위드스 값을 하나씩 넣어주면 되죠. 콜이 24개 있으면 되죠. 클래스 따로 안 만들고 해상도 크기마다 콜만 바꿔도 되는 건가요? 콜만 바꿔도? 클래스 따로 안 만들고? 이게 무슨 말이지? 클래스를 따로 안 만들고 해상도 크기마다 이거 그거는 그러면 이제 그리드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그리드 몰라도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드 이런 거 이거 없어도 여러분들 이거 옆으로 나열하게 한 거 아까 그쵸? 플루트 써서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모바일일 때 아까 뭐 한 칸으로 바뀌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는 플루트를 없애면 돼. 어디에다가 이 안에다가 플루트 없애면 되는 거고. 그쵸? 그리드 시스템을 안 쓰고 그냥 이 스타일을 안 쓰고 싶으면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스타일로 넣어주시면 돼요. 콜 SM 이런 거요? 이거 지운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모바일하고 똑같은 클래스 이름 그냥 이렇게 쓰면 안 되냐는 걸 물어보는 거야, 돈이? 이걸 물어보는 거야? 정확히 모르겠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클래스 이름이 그쵸 이거 맞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면 얘 어떻게 구별할 거야? 얘는 모바일 때는 12칸 다 쓰고 싶은 거고 PC일 땐 6칸 쓰고 싶은 건데 얘 이름도 이거고 얘 이름도 이거면 누구 이거 뭐 먹으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얘도 어디에 들어가 있고 모바일에 들어가 있고 얘도 모바일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는 PC 따로 아까 이렇게 클래스 이름이 나눠졌으면 얘는 모바일 안에 있는 거 클래스가 먹는 거고 얘는 PC에 있는 거 먹는다는 걸 알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되면 얘가 PC에 있는 건지 모바일 뭐 모바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모바일이 되는 거겠죠? 둘 다 모바일이 되는 거겠죠? 따로? PC일 때 콜 1, 모바일일 때 콜 1을 퍼센테이지로 따라주는 거예요? 음, 따로 주는 게 똑같게 12칸으로 나눴기 때문에 모바일일 때 또 12칸으로 나눠서 그쵸? 그리고 지금 PC일 때 12칸으로 나누게 돼 똑같아요. 그냥 갖다 붙여놓으면 돼요. 근데 클래스 이름만 하나씩 바꿔 쓰자는 거죠. 그래서 뭐만 똑같은 사이즈로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12칸으로 기준 잡아서 두 대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준이 바뀌면 여기 내 6칸으로 나누고 싶은데 6칸 계산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그쵸? 이거를 클래스 이름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클래스 이름 다르게 해주셔야 돼요. 똑같게 주게 되면 그쵸? 두 개 다 똑같은 이름을 갖게 되기 때문에
이게 PC 사이즈였을 때 얘는 뭐 모바일 사이즈였을 때를 나는 구별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똑같은 이름을 주게 되면 이건 둘 다 모바일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누가 먹을까요? 만약에 이 순서가 이렇게 바뀌면 아마 그쵸? 얘가 먹을걸요? 얘가? 이 뒤에 있는 게 먹을걸요? 아마? 그러면 나는 모바일 때 12였으면 12 그러니까 한 칸을 한 줄을 다 쓰고 싶은 건데 어떻게 돼요? 다시 얘는 그냥 반만 쓰게 될 거예요. 왜? 얘가 지금 모바일에도 콜 6이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름을 구별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 이 중간에다 그냥 모바일 아니면 여기 뭐 태블릿 버전이 있으면 똑같게 뭐만 갖다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그대로 그냥 하나 더 복사하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태블릿 버전도 하고 싶으면. 그쵸? 미디어 스크린 하나 더 복사해서 태블릿 버전 뭐 사이즈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 모바일 안에 근데 태블릿 사이즈 같아요. 그쵸? 태블릿 사이즈 이게. 여튼 뭐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쵸? 만약 900 이하일 때는 여기가 뭐 T로 넣고 싶어. 이런 식으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900 이하일 때는 얘가 먹을 테고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게 900 이하일 때는 그쵸? 얘가 먹어야 되는 거고 그쵸? 이름만 바꿔주면 돼요. 만약 해상도를 이런 식으로 또 추가하고 싶은 해상도가 있다면 이해 가는 건가요? 이거 반응을 바로바로 확인을 못하니까 답답해요. 이게 좀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리드 이거는 제가 만든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 뭐 푸트스트랩 이런 데 가보시면 다 이런 그리드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요? 그쵸? 이런 스타일이 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푸트스트랩에 들어가 있는 CSS가 바로 여기 보시면 여기 저희하고 이제 똑같은 제가 뭐 여기를 참고했기 때문에 했지만 이런 식으로 XS가 모바일 버전인 거예요. 모바일 버전 클래스 이름에서 똑같게 12칸을 여기도 기준으로 나눴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XS가 있고 뭐 미들이 있거든요. MD 그러면 콜 MD로 그쵸? 콜 SM 콜 SM 이런 식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다 나눠져 있어요. 콜 SM. 그래서 부트스트랩 이런 거 혹시 쓰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 부트스트랩에 있는 스타일 갖다 쓰면 얘도 똑같게 12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내가 뭐 거기도 로우로 했어요. 로우로. 제가 부트스트랩을 기준으로 이제 클래스 이름을 만들었기 때문에 로우 하나 넣어주시고 거기에다가 콜 1, 2. 여러분들 이거 쓸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로우 없이 이렇게 쓰면 돼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콜을 쓰고 싶으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줄이 있어야 되고 칸이 있는 거잖아요. 칸만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줄이 안에 칸이 있게 되는 거죠. 테이블 같은 걸 봤을 때도 그쵸? 그래서 로우는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로우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칸이 있게 되는 거죠. 칸 옆으로 나요. 그쵸? 그래서 콜 쓰고 싶으면 꼭 나를 감싸고 있는 누구한테 박스한테 뭘 주시면 된다? 로우 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얘를 콜로 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서는 뭐 박스 원한테 뭘 줘? 내가 뜬금없이 박스 원한테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든다고 위드스 여기다 위드스 값을 주고 있어. 뭐 500px 이렇게 줬다고 쳐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문제 생기죠. 박스 원한테. 그럼 얘는 내가 뭐 지금 그리드 이용해가지고 12칸 만들려고 작업해놓고서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위드스 값을 주게 되면 얘는 8.33%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500px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지금 얘는 뭐가 돼야 되는데 다 계산이 돼서 12칸을 만들고 싶어서 콜 1을 놓은 건데 이 박스한테 뭘 주고 있어요? 위드스 값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버리면 얘가 먹는 게 아니라 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겠죠. 12칸이 안 나눠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콜을 쓰고 있는 이 요소한테 뭘 쓰면 안 돼요? 뭘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위드스 값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쵸? 콜이 되고 있는 이 부분한테는 위드스 값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당연히 로우한테는 들어가도 되죠. 그쵸? 이 박스 크기를 기준으로 얘네들이 나눠지는 거니까. 이것만 좀 주의해서 또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쓸 때 가끔 보니까 이 콜 여기 사이즈 그쵸? 이걸 넣어놓고선 여기다가 또 위드스 값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면 또 엉망이 되죠. 그리드 한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웹 테스트 다운 받으셨나요? 한번 이거를 이해하셨으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사이트를 마크업한 거거든요. 이 부분. 그래서 인덱스 HTML 열어보시면요. 뭐 이미지하고 지금 CSS 파일 들어가 있는데 제가 여기 그리드 부분만 이렇게 없앤 거예요. 그리드 부분 이렇게 스타일 클래스를 커먼 CSS 가보시면 방금 우리가 작업했던 그리드 스타일 있죠.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쵸? 뭐 리셋 CSS는 초기화 파일인 거 아시죠? 이제 얘 완성을 시키기 위해서 뭐 스타일 CSS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작업을 하게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뭐 그걸 다 할 시간은 없고요. 이걸 완성시킬 수는 없고요. 그냥 아까 잠깐 봤듯이 그쵸? 우리 이 사이트를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두 칸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 얘는 세 칸이 나눠져 있어야 되고 뭐 얘도 두 칸으로 나눠져 있고 근데 뭐가 됐을 때 모바일이 됐을 때 얘는 다시 한 칸씩 나눠 갖게 되고요. 그쵸? 한 칸이 아니니까 100%씩 들어가고 여기는 두 칸씩 나눠가져 있고 여기는 또 한 칸으로 나눠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서 넣어보라는 거예요. 한번 얘로 우리 섹션 1이라고 되어 있는 얘 한번 볼까요? 방금 근데 우리가 한 거기 때문에 어려울 건 없어요. 섹션 1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부분 마크업 한 거거든요. 이 부분. 섹션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섹션 1이에요. 이만큼. 그리고 지금 이 박스하고 이 박스가 양쪽으로 나눠져 있죠. 걔들이 뭘로 돼 있어요? 아이템 1, 아이템 2로 지금 마크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아이템 1에는 지금 뭐가 들어? 이미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타이틀, 뭐 내용, 버튼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해봤자 얘네들은 다 밑으로 떨어져 있을 테고요. 얘죠. 이미지도 어때요? 무지 크죠 지금. 이미지도 무지 큰 거 보이세요? 얘 지금 이미지가 얼마큼 100% 늘어나 있는데 그 이유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여튼 이 부분 이 박스가 어떻게 돼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박스가 두 칸으로 이 박스하고 이 박스를 양쪽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옆으로 나열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그쵸 이 박스가 옆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뭘 쓰면 돼요? 콜 6 얘도 50%씩이니까 6 그쵸? 콜 6 대신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이 박스를 감싸고 있는 박스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쵸? 로 얘한테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 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인덱스 HTML 제 거 말하는 건가요?
안 켜져요? CSS가 안 먹어요? 인덱스에 있는 이 CSS가 안 먹어요? CSS가 없어요? 지금 CSS 없어요? 그냥 저는 그냥 쭉 이어서 할게요. 여튼 여러분들 방금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에서 배운 걸 스타일 그대로 넣어놨기 때문에 커먼 CSS에 뭐만 해주면 된다? 마크업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된다? 클래스 하나만 넣어주면 되죠. 어떻게 박스한테 콜요 확인만 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두 개로 나눠지죠. 근데 이때 지금 잠깐 이미지 얘기 좀 할게요. 이미지가 어때요? 이거 원본 원래 이미지 태그를 쓰게 되면요, 이 이미지 사이즈 어떻게 들어와요? 원본 이미지로 들어오는 거 아시죠? 그쵸. 백그라운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태그, 이 div, 이 부모 요소 위드스만큼 보이겠지만, 이미지 태그를 넣게 되면 원래 이미지 사이즈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옆으로 나열되는 박스들을 만들게 되면 사이즈가 계속 변하잖아요. 이 박스가 모바일일 땐 더 작아질 수도 있고, 그쵸? 그때마다 이 이미지는 또 어떻게 이 박스만큼 늘어났다 줄어들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작을 때, 작을 때 그냥 작으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이미지가 너무 큰 이미지야. 이 박스보다 너무 큰 이미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 박스 이거 50% 쓰겠다고 50%로 했는데 이미지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는 형상이 오잖아요. 근데 지금 안 늘어나고 있지. 원본 이미지가 꽤 큰 건데 어때요? 지금 딱 50%이 박스만큼만 늘어나 있는 이유는 바로, 제가 아까 여기 설명을 안 했는데, 커먼 CSS 가보세요. 커먼 CSS 가보시면요, 이 이미지 태그에다 뭘 넣어놨냐면 맥스 위드스 뭐예요? 맥스 위드스라는 거는 위드스가 뭔가 그쵸, 큰 값, 내 부모 위드스보다 더 커. 내 부모 위드스보다. 지금 같은 경우 다시 가보면 이 이미지가, 이 박스가 만약 500픽셀짜리 박스예요. 근데 이 이미지가 600픽셀짜리예요. 위드스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원래 600픽셀이 돼야 되는데 이 이미지 안에, 그치, 이 박스보다 커버리잖아요. 그러면 맥스 위드스, 가장 큰 거는 600픽셀이 아니라 600픽셀로 만들어지면 안 되고 100%로 제가 바꿔놨어요. 그 말은 100%라는 건 뭐예요? 부모 위드스 따라가라는 거잖아요. 부모 위드스. 그래서 누구만큼? 얘만큼 늘어나라는 거예요. 얘만큼. 내 부모만큼 늘어나라. 만약에 얘가 500픽셀짜리 박스인데 그 안에 이미지가 300픽셀이에요. 그러면 얘보다 작잖아요. 이 박스보다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안 늘어나요. 100%로 안 늘어나요. 그냥 300픽셀만 보이는 거고요. 맥스 위드스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누구보다 내 부모 위드스보다 커졌을 때 얘 사이즈는 누구만큼만 늘어날 수 있다? 내 부모 위드스만큼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반응형 같은 거 특히 할 때, 그쵸? 이미지 같은 거 태그를 쓸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이미지 태그에 맥스 위드스 값 같은 거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맥스 위드스를 넣었기 때문에 지금 이미지들이 어떻게 누구만큼만 콜만큼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콜만큼만.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맥스 위드스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뭐 아까 얘 봤지만 이렇게 됐다가 뭐가 되는 순간, 지금 모바일이 되는 순간은 뭘로 바뀌어 있으면 되고 12칸으로 나눠져 있으면 되잖아요. 그럼 SM 12 여기다가 이렇게만 추가시키면 되죠. 이렇게만 저장하면 2칸으로 나눠져 있고, 모바일일 때는 한 칸으로 바뀌고, 누구도 우리 섹션 지금 원했죠? 섹션 2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쵸? PC일 때는 3칸이어야 되고 모바일일 때는 2칸이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에다 지금 얘는 li 태그에 있고 그쵸?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겠네요. 이 li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씩이다. 그쵸? 이 li 하나 둘 셋 넷 아마 6개일 거예요. li가 그쵸? 6개예요. 그래서 PC일 때는 3개씩 해서 2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 줄에 몇 개씩 칸을 채우고 있어요. 4칸씩 채워야지 이제 한 줄이 생기겠죠. 그리고 밑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뭘 주면 돼요? 콜, PC일 때는 뭐? 4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PC일 때는 콜, 4, 콜, 4, 콜, 4. 그럼 여기 이 3개가 12칸이 되는 거니까 이 3개가 한 줄이 되는 거고, 그쵸? 얘도 콜, 4, 콜, 4, 1개, 2개, 3개, 4개, 5개, 여기 6개 하게 되면 2줄이 되겠죠. 대신 여러분들 콜을 쓰면 누구? 얘를 감싸고 있는 이 요소한테 꼭 뭐 써야 돼요? row라는 클래스 써줘야 되죠. 이것만 잘 지켜주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또 뭘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그쳐 나열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모바일일 때는 아까 2개씩 나눠 갖고 싶잖아요. 그러면 다시 콜 뭘로 바꿔주면 돼요? SM 2개씩이니까 6이겠죠? SM 6. 여기에다가 얘만 또 하나씩 추가시켜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드 시스템 하나만 잘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그냥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파일만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그쵸? 모바일일 때는 2칸으로, PC일 때는 3칸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얘가 뭐 얼마큼 늘어나 있어요. 지금 제 원래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로우 부분이죠. 로우 부분이 이 브라우저, 제 브라우저가 꽤 크죠. 지금 사이즈가 무지 큰데 이만큼 늘어나 있으면 안 되고 딱 고정이 PC일 때는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한 뭐 1200박스만큼만 보여야 되는 거고 뭐일 때는 모바일일 때는 이 위드스가 어떻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100%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지금 로우 부분이 큰 PC에서 봤을 때 로우 박스 지금 얘네들 칸이 로우 안에 있기 때문에 로우 안에서 뭐가 돼 있는 거예요? 3칸씩 나눠 갖는 거잖아요. 4칸씩이라고 해야 되나요? 4칸씩 나눠서 3개가 이렇게 나열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만큼 저희가 작업하고 있는 거는 어떻게 무지 큰 사이즈의 화면에서도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큰 화면에서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여기가 고정이 돼야 돼요. 그때 큰 화면으로 갔을 때니까 1200을 넘기면 안 돼. 이 컨텐츠는 이 섹션은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이런 거 만들 때도 항상 홈페이지 레이아웃 잡을 때 이렇게 100% 쓰는 거 아니면 뭐예요? 딱 가장 큰 사이즈 그쵸? 기본 사이즈 고정 사이즈를 하나 꼭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있을 거예요. 아마 홈페이지 만들다 보면 이렇게 100% 늘어나는 섹션 부분이 있고요. 그쵸? 고정이 되는 섹션 부분이 이렇게 레이아웃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때마다 이 섹션한테 위드스 1200, 이 섹션한테 1200, 얘한테는 뭐 100%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뭘 또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컨테이너 하나 만들어 놓으면 좋죠. 컨테이너라는 고정 박스가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 1200으로 하고 싶으면 1200으로 그쵸? 그리고 항상 가운데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맞은 영토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게 사실 모바일 버전으로 갔을 때는 1200이 되면 안 되죠. 고정이 되면 안 되죠. 모바일 버전으로 갔을 때는. 그래서 어떻게 모바일 버전으로 왔을 때는 뭘로 바뀌어요? 100%로 바뀌게끔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덱스 HTML 다시 가봐서 우리 어떤 섹션 지금 섹션 2 같은 경우도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컨테이너 이런 거 스타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뭐만 해주면 돼요. 넣어주기만 하면 좋겠죠. 컨테이너 얘도 그렇고 그쵸? 2개 다 PC일 때는 1200 고정이었으면 좋겠고 모바일일 때 위드스 100%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예요. 이 박스들은. 그럼 다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PC일 때는 어떻게 고정 박스 1200에서 그쵸? 있는 거고 그리고 모바일일 때는 그냥 100%이기 때문에 모바일 크기만큼 위드스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커먼 CSS 파일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작업한 게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커머셜 홈페이지 만들 때마다 내가 뭐 그리드 시스템 이런 거를 계속 쓰고 싶잖아요. 그럼 이 파일 하나만 뭐 하면 돼요? 갖다가 복사해서 넣어놓고 인덱스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요? 뭐만 해주면 돼요? 커먼 CSS만 갖고 오면 되니까 커먼 CSS만 갖고 오면 되니까 파일 하나만 잘 보관해서 그쵸?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 저는 모바일 뭐 768 이하 버전만 지금 만들었는데 내가 더 작은 사이즈에 봤을 때 또 그리드를 만들고 싶으면 계속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도 되고요. 이 부분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커먼 CSS 파일에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리드를 이걸 갖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제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오늘